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성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숨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해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숨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의하려고 빔 프로젝터를 샀는데 낮에는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밤에 지금 켜놓고 하는 건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편집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교육기관이라고 하고 새는 나이로 4세에서 7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고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영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보통 유치원에는 4세에서 7세 사이에 가는데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3세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가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등록은 못 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영어 유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숨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편화되게 그냥 부르는 게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린이집은 제한 나이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유치원은 만 3세, 그러니까는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해요. 그래서 보살피고 기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가르칠 교잖아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곳을 이 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뭐 국영수를 가르치겠다 하면은 유치원을 보내는 거고요. 아이들을 그냥 돌봐주는 그런 것으로만 쓰려고 하면은 어린이집으로 가긴 가는데 보통 학교 가기 마지막 해 전에 7세에는 유치원을 많이 보내죠. 소속 부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가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가 교육청에 있어요. 선생님 자격으로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유치원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유치원은 국립유치원, 지금 3개가 있어요. 보통 대학교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에 보면은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또 사립 유치원은 이 법인으로 된 거랑 개인으로 된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기타 유사 유치원에는 아까 얘기했던 영어 유치원, 아까 숲 유치원 같은 놀이학교, 또 유아 체능단 등이 있어요. 이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유치원이고요. 소요 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또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을 통과한 공무원,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봐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 정부의 교육 기준인 누리과정에 충실해요. 자,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또 법인, 개인에 따라 교육 방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국공립에 비해 소요 비용이 많으며 편차도 굉장히 커요. 각자 유치원들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죠. 누리과정을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내용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안 걸치고 그냥 교육 위주로만 하는 데도 있어요. 기타 유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에요. 누리과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누리과정을 따르지 않아서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정식으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으나 통용되는 경우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어 유치원과 숲 유치원 같은 경우 그 두 개는 유치원 명칭을 쓰죠. 그래서 유치원 종류에는 아까 얘기한 국립, 병설, 공립유치원, 단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이 유치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국립, 병설, 단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립 운영은 국가 지자체에서 하고요. 사립은 아까 얘기했던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거예요.
소요 비용은,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없거나 매우 적고요. 특강비 같은 거는 별도로 받고, 사립은 평균 25만 원, 또 특강비, 간식비 등은 별도예요. 교사 자격은 국공립은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는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쪽 게 더 어려운 거죠. 교육 기준은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국영수 의무가 없어요. 자,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근데 대부분 교육적으로 많이 하죠. 통합버스는 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또 일찍 끝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경우 해야 돼요.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였을 때는 좀 힘들죠. 그러면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또 데리러 와야 되는 거죠. 돌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이게 통합버스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래서 대부분 있어요. 자, 교장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자, 국립은 유아교육 교수 겸임이에요. 병설은 초등학교 교장이 해요. 병설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교장이 하는 거고요. 단설 공립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에요. 단서 같은 경우는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자, 사립은 유치원 운영 설립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은 자면은 할 수가 있어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 5주 이상, 국립은 5주 이상, 병설 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아서 5주 이상이에요. 단설 공립 유치원은 병설과 같으나 더 짧은 경우도 있어요. 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로 유치원마다 달라요. 근데 최대한 짧게 해요. 자, 위치는 국립 유치원은 국립대학 내에 있어요. 아까 3개 있었죠. 자, 병설 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있어요. 병설 유치원. 자, 단설 공립 유치원은 독립적인 위치에 따로 위치해 있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자, 돌봄 비율은 국립하고 병설은 없거나 매우 적어요. 자, 단설 공립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사립 유치원도 대부분 오전 돌봄이나 또는 종일 돌봄에서 이 돌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가죠.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일 돌봄이 없으면은 부모님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숲 유치원. 숲 유치원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날마다 숲에서 생활하고 놀이하며 자연의 모든 것들이 놀잇감이 되는 교육을 말해요. 숲 유치원의 목적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어린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하며 유아의 신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성장,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숲 유치원 내용은 한국 숲 유치원 협회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숲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또 아이들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이런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관리나 아니면 또 주제를 정해주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들 자유방식대로 할 수 있게끔 놔주는 거예요. 일반 유치원과의 차이점은 최고의 교실인 숲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놀고 그 정해진 공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숲에서 자유스럽게 그 넓은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래서 숲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숲 유치원에서는 자연을 최고의 교사인 동시에 최고의 교육 환경으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숲은 유아에게 모험과 도전, 상상과 창의력, 신체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실입니다. 이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복장만 있을 뿐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숲 활동은 숲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구분짓는 큰 잣대가 됩니다. 숲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이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숲으로 나가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인내심을 기르고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처하는 방법도 함께 체득해 갑니다. 보통 비 오면은 아이들 안 나가잖아요.
또 감기 걸릴까 봐 안 나가고. 그런데 비 오면은 우이고 더우면은 또 그에 맞춰서 옷을 입고 추우면은 또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밖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랑 상관없이 또 그 날씨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사 없는 교육, 프로그램 없는 교육. 숲 유치원의 교육의 진수는 놀이 중심의 유아 주도 활동에 있어요. 숲 유치원의 교사는 최대한 숲에서 하는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유아가 주도적으로 모험하고 탐험할 수 있게 합니다. 유아는 스스로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놀이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자기주도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 학습하고 그것 중에 일종이긴 한데, 보통 자기주도 학습하면은 이런 교육활동, 그러니까는 국수영과사 이 교육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도 활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그것은 좌뇌 활동이고요. 우뇌에 해당하는 이 주도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교 가기 전에 우뇌 주도 활동은 거의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숲 유치원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보통 운에 관련된 이런 자기주도 활동은 누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좌뇌 자기주도 학습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줘야 할 수가 있는데, 운에는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인간관계. 숲 유치원에서는 유아, 학부모, 교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숲 유치원의 교육의 효과와 안정상 통상 2~3명의 교사가 17에서 20명 남짓 3에서 5세의 혼합 연령으로 구성된 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교사와 학부모 간에 매우 밀접하고 안정된 상호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의 발달 과정을 부모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친화지능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아이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 터지냐? 성인이 돼서 자기가 배운 것만큼 그것이 사회에 적응할 때 다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가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아이가 눈으로 특출나게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누리과정 한번 볼게요. 누리과정의 목적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성의 기반을 닦아주는 거예요. 자, 숲 유치원의 교육은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관계를 배우며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 사회 친화지능과 자연 친화지능을 하나 더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교육 내용은 신체,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중심인데, 보통 유치원에서는 이제 내부 공간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숲 유치원은 이제 숲이라는 이 공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장단점은 있죠. 여기는 다 준비된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 준비된 것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교육 주제는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유아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주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나라, 생활도구, 계절, 건강과 안전 등을 얘기를 해요. 숲 유치원은 계절의 변화와 숲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나무, 풀, 곤충, 흙, 물, 열매, 나뭇잎, 동물 등, 그래서 거의 보면은 자연 친화지능을 주로 하는 건데, 이 자연 친화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7세 이전에 얼마나 성장했냐에 따라서 이 자연에 어울리고 이 자연을 좋아하고
또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거에 관련된 뭐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든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관심도를 올려주는 것들이 이런 어렸을 때 하는 이 교육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교수 학습 방법은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 과정이고 숲 유치원은 자유놀이 중심, 흥미 중심, 생활 중심의 체험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놀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선생님이 TV 교육, 시청각 교육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은 숲 유치원은 직접 아이들이 체험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숲 유치원 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통적인 숲 유치원과 통합적인 숲 유치원을 나뉘는데 전통적인 숲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 시간은 통상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일주일에 5일간 교육 활동을 하며 극도의 추위나 폭풍우가 아니면 날마다 숲으로 나가요. 또한 숲 유치원은 완성된 건물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컨테이너식 보호 공간을 이용하는데 이는 폭풍우나 천둥, 번개 등 악천후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장소가 돼요. 그래서 숲 유치원에 보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다든지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컨테이너에서 잠깐 쉬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옷을 다 갈아입고 또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거를 대비하는 이 컨테이너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자, 통합적인 숲 유치원은 일반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을 하다가 이 숲 유치원 교육을 다양하게 접목하기 위해서 보통 숲의 날이나 또는 숲달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숲의 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가는 거고요. 숲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좋을 때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 학급과는 별도로 숲반을 따로 모집해요 하는 전통적인 숲 유치원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택은 부모가 하는 건데 전체적인 지능을 한 번에 확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숲 유치원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운영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혹 가다가 이용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아이들이 자연 친화 지능을 한 번에 많이 올리고 싶다 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예 숲 유치원을 가는 것도 더 추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숲 유치원 시작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자신과 이웃 자녀를 매일 숲으로 데리고 가던 한 여성이 자연 경험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인식하고 공유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 국내 최초 숲 유치원 국내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산림청과 KBS 환경 스페셜팀에서 공동으로 유럽의 숲 유치원을 방문해 유럽식 숲 유치원 교육에 관한 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산림청과 지자체 등의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주도형과 대학의 교육연구소, 종교나 환경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립형 숲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산림이 많기는 한데 이 유치원을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빌딩들이잖아요. 그 사이에다 만들려다 보니까는 숲이 있긴 있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만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있기는 있대 지방만큼은 이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숲 유치원의 장점은 자유로운 공간, 그러니까 숲이라는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가 있고요. 또 이 자연과 어울리다 보면 또 아이들과 이제 마음껏 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해소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이제 엔돌핀, 또 도파민 이런 게 분비가 되면서 아이의 지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아이의 면역성이 강화가 돼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것들을 바로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관력과 상상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아이들이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하는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로 인한 성취감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의한 자립심 이런 걸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숲 활동 자체가 다 운해 활동이에요. 그래서 운해 활동을 굉장히 촉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놀지만은 여기는 나이 통합으로 놀기 때문에 서로 누나, 형 또는 동료 또는 동생 이렇게 해서 서로 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상호 호환 관계로 이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숲 유치원의 단점은 이 외국만큼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설 단계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외국만큼 이렇게 좋지는 않고 좀 빈약해요. 그리고 아이들 이런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컨테이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장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뭐 단점으로 보자면은 연령 통합이라는, 그래서 일반 유치원과는 좀 달리 연령 통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면은 아이들의 발달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뭐 한 4살짜리 아이들과 7살짜리 아이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기도 좀 애매모호한 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령 통합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용 연령은 약 5세 이전 아이들한테는 제가 강력 추천을 해요. 그래서 5세 이전에 아이 좀 운해 활동을 좀 촉진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5세 이전 아이들한테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막 걸음마 뛰는 애들 이런 아이들은 좀 말고 한 4살, 5살 요때 아이들한테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7세 아이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세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 연산 기본적으로 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시키지 마시고요. 이 숲유치원 가서 마지막 1년 재밌게 놀다가 학교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한글 연산 다 뗐는데 여기서 뭐 영어를 가르치니 뭐하니 그래서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놀다가 학교를 가라는 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운해활동, 공부보다는 운해활동을 늘리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강력 추천해요. 그래서 아이가 한 1년 다녀보다가, 그러니까 이때 한번 1년 다녀보다가 아이가 즐거워하면은 1년을 더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3년까지는 그렇죠? 한 2년 정도는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해가지고, 또는 유치원으로 복귀해서 이제 교육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숲유치원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5세 이전 아이들이나 이거 걸음마 바로 뛰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안 돼요. 한 4살, 5살 정도 아이들, 6살도 괜찮고 차라리 6살까지 시키고 7살에 유치원, 일반 유치원을 보내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한 번도 안 보내놨는데 7세 때 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글 읽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덧셈 뺄셈 10자리 이하만 했다 하면은 보내셔도 돼요. 뭐 그 이상 해봐야 학교 가서 새로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돼요. 애들이 한글만 읽을 줄 알면은 뭐 학교 가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 운해를 확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수 유치원에서 한 2년 정도 꼭 해주시는 거 추천을 해요. 자, 요걸로 제가 이제 숲 유치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쭉 기회가 되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깊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한 살, 두 살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민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순 유치원에 대해서만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